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안녕하십니까. 행복해. 세포를 기쁘게 세포를 천국처럼 만드는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이강우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해 봅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성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몇 년째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약들을 병원에서 평생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 또는 다른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을까? 내 병이 정말 완전히 나을 수는 없는 것일까? 또는 기존의 현재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기존 의학의 각종 치료법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기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등으로 위급한 상황을 면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만성적인 체질성 질환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백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열하는 질환들 말입니다. 만성화되어 있는 이런 질병들 말이죠. 정신분열증,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러한 질병이나 조울병,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소아청소년들의 틱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그러한 신경정신질환들을 비롯해서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선과 같은 여러가지 체질성 피부질환, 또 다양한 암질환, 또는 간경화나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만성적인 간장질환,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 신장질환,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 면역질환, 또 심각한 비만, 또 불임증이라든지 만성 호흡기 질환, 녹내장이나 이런 망막질환 등의 안과질환, 또 신경질환의 일종인 치매나 이명증, 파킨슨병 등의 이러한 병들이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약물을 사용하여 관리만 하는 질병인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악화가 조금씩 진행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해 조금씩 나빠져 가는 것을 정말로 스톱 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본래의 건강 상태로 정말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진행을 스톱시키고 본래의 완전한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별 자연치유력 정상화를 연구하고 각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그러한 만성적인 체질성 질환들에 대해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스톱시키고 본래의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의학이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한계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십시다. 한계가 왜 발생했을까요? 전 세계에 수많은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죠. 수많은 의학 박사가 있고 해마다 많은 의학 박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대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또한 치료용 약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치료 약물이나 치료법들이 아토피나 당뇨병만 예를 들더라도 그러한 질병 하나라도 제대로 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한계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한계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시간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계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 시간에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에덴셀 미토콘요법이라는 자연치유요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저를 찾는 환우들에게 적용하면서 기존의 약의 치료법이 한계가 있는 이유들을 심각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의학이 한계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기존의 치료의학은 하나의 질병이나 주된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치료 약물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의 첫째, 그 유전적 특성이 다릅니다. 이미 DNA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주거 환경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생활 습관이 모두 다릅니다. 네 번째로 각자의 식습관도 다 다릅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각자가 다릅니다. 여섯 번째,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영양학적인 불균형도 모두가 다릅니다. 나아가서 우리 연구소의 장기간 연구 결과 각 특정 영양소들이 개인별로 흡수나 이용 효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전적 특성이 다른 것은 인간의 세포가 매일 평균 대략 약 11만여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것이 종류별로 개인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개인별로 각자가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음주, 즉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술이 센 사람이 있고 술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와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속도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를 빠르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아주 개인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감수성도 각 개인이 다릅니다. 두 번째, 생활 주거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추운 지방에, 어떤 사람은 더운 지방에, 어떤 이는 공기가 맑은 곳에,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가 많은 공장지대나 대도시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정한 산골에 삽니다. 이렇듯이 각 사람마다 사는 곳의 환경이 다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습한 곳에, 어떤 사람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삽니다. 생활 주거 환경이 다 다르므로 그 사람의 세포 내의 물질 환경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로를 일삼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고 또 운동이 적은 사람과 운동량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면 시간이 적고 어떤 사람은 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각자가 다르지요. 네 번째, 결정적으로 각자의 식습관도 다릅니다. 탄수화물만 지나치게 먹는 사람, 지방질을 과다하게 먹는 사람,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 등등 아주 다양하게 다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각자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짱이 좀 커서 작은 스트레스도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개인차가 큽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개인별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결과물로 영양조사를 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영양학적 불균형도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양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 있고 이용률이 낮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어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 평생을 지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양학적인 불균형도 개인별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아가서 우리 연구소의 장기간의 영양검사 추적 연구 결과 각종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도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사람마다 흡수나 이용 효율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를 잘 흡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철분을 잘 흡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연을 잘 흡수를 못한다든지, 또는 흡수를 해도 이용을 잘 못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특정한 미네랄을 잘 흡수가 안 되는 집안 내력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구리를 잘 흡수를 하지 못하면 그 아들, 딸들도 구리 흡수를 잘 못하는 가게가 있는 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 일률적인 치료법이나 약물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별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질병 한두 개를 치료하거나 증상 한두 개를 정상화하는 치료법에 의존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라는 것은 오로지 증상 개선이나 고통의 경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의 현재의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므로 그 사람이 가진 질병을 완전히 정상 상태의 건강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는 시스템을 정상 건강인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위 전인적인 전인치유적 관점에서 치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를 만족시켜서 세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연 복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기존의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개인별로 전인치유 관점에서 자연치유력 정상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인치유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각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앞에서 열거한 생활 환경과 습관의 개선, 생활 습관의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의 개선, 이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의 교정,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미, 세균들의 종류까지 평균적인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몇 번에 걸친 반복된 영양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영양학적인 현재의 체질을 파악하고 그 상태를 건강인의 평균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개인별로 과학적인 분자와 원자 수준의 영양학적, 생화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이름을 에덴셀 미토콘 요법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천국처럼 만들면서 그 세포의 숨은 지배자이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진정코 기존의 치료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치료의학의 장점을 살리면서 개인별로 전인치유 관점에서 세포가 가진 본래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과학적 자연치유력 정상화 방법이 바로 에덴셀 미토콘 요법입니다. 이제 이 에덴셀 미토콘 요법을 적용하면 기존 의학의 한계의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에덴셀 미토콘
요법으로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의학적 방법들은 질병이 발생한 개인을 중심으로 각 개인의 세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대부분의 기존 의학의 약물요법이 인체의 세포를 정말 만족시키는 물질이 아니며 정상을 개선시켜 주기는 하지만 세포에게는 이물질로서 독성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이 기분이 몹시 나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들이 사실상 세포들의 입장에서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저독성 분자들의 한 종류인 것은 사실입니다. 독성학적 등급상 1등급이 소금과 같은 저독성이고 5등급이 보고독과 같은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라면 각종 치료용 의약품들은 2 내지 3등급의 독성 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약품들이 이와 같이 독성 분자이므로 약사나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일정한 양을 처방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거의가 우리들의 세포에게 한두 가지 정상을 강제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포에는 애초에 없던 독성 분자이므로 부작용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장기 부작용으로 인해 그 치료적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자연 치유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포에게 장기간 독성 분자를 집어넣어 우선 급한 증상이나 고통스러운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을 더욱 떨어뜨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본질은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의 초기에는 각 개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쉬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아프다고 하기만 하면 치료용 약물을 집어넣고 우선 눈앞의 정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모두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독성 분자가 최소화된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 필요한 영양소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매일 24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적절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세포들의 연합체가 즉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기적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두뇌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모든 것을 느끼며 몸은 상황에 따라 기가 막히게 움직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분의 세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처가 나면 금방 지혈이 되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분열하여서 상처가 아물고 조직이 회복됩니다. 바로 자연치유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 각자의 체질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맞는 전인치유 관점의 자연치유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기존의 치료의학은 주로 약물요법을 적용하여 왔으니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각 개인의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치료용 약물요법이나 치료법을 병행하시더라도 각자가 가진 세포의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에덴셀 연구소는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해 1년의 자연 치유력 정상화 방법을 통해서 각종 신경정신질환은 물론 신장질환, 간장질환, 암질환, 특히 더 나아가서 선천성 유전자 결손 희귀질환에까지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선천성 유전자 결손 질환은 유전자를 수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결함 상태에서의 비정상적인 대사 수준을 정상적인 상태의 대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조 개의 훌륭한 자연치유 의사인 생명력 있는 세포들이라는 최고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만족시키는 과학적 방법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입니다. 이제 이 과학적인 방법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기초 지식을 잘 이해하시고 그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온전한 건강 유지 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화 방지나 청소년들의 정상 성장을 위한 건강관리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십시오. 첫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의 합이 하루 24시간 생산하는 총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대사량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남겨두고 난 뒤 남는 에너지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기초대사량이 전체 생산 에너지의 약 65 내지 7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세포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100단위라고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은 30 내지 35단위만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돈 버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65 내지 70%는 여러분의 세포라는 공장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예산이 모자라면 결코 자연치유력이 정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들은 과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유지해야 여러분의 세포들은 활동대사를 하지 않는 동안 여분의 예산으로 자연치유력이 정상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수면 불량은 이미 2급 발암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결정하였습니다. 각종 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몇 끼마다 일정량의 단백질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단백질은 에너지가 모자랄 경우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에너지가 모자랄 때는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운동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흡연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음주를 자제하십시오. 여섯 번째, 미세먼지가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연치유력 정상화와 관련된 건강 지식을 꾸준히 쌓도록 하십시오. 여덟 번째, 2년에 1회 정도는 모발 조직 검사를 통하여 조직 내 중금속의 축적 상태와 미네랄 이용 동태를 파악하십시오. 또한 1년에 1회 정도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균형 검사를 하도록 해서 자신의 영양균형 상태를 건강인의 평균 상태로 만드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만성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기존의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전인치유 관점의 자연치유력 정상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의 이름을 에덴셀 미토콘요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에덴은 기쁨이나 천국이라는 뜻이고 셀은 영어로 세포라는 뜻인데 세포를 기쁘게 세포를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면서
그 세포의 숨은 지배자로서 세포 내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극대화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딱히 큰 질병은 없더라도 좀 더 건강한 육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 좀 더 키가 잘 크고 두뇌도 좀 더 똑똑하게 성장하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사춘기 성장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과도하게 하는데 두뇌 발달과 신체 성장에 좀 더 좋은 건강법은 없을까라든지, 평소 질병은 없는데 건강에 자신이 없어 약간씩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면 완전한 건강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지, 중장년 노년기에 노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든지, 또는 체질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비만의 문제라든지 이 비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든 건강유지법에 대해서도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우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발육, 성장, 건강유지, 노화방지, 심지어 비만의 해결과 불임증의 해결까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먼저 자신이 현재의 체질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현재의 체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현재 체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태양인이니 소양인이니 하는 것은 사상의학적인 한방적인 체질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체질은 여기서 그러한 종류의 체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체질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세포 내의 물질 환경이므로 그러한 세포 내의 물질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세포 안에 독성 분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또 장기간 미네랄 이용 상태는 어떠한지, 또 혈액 중에 영양소의 과다 또는 과소, 결핍 상태는 없는지, 아울러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저장하고 몸세포 전체로 운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자신의 현재 체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요즘 의학에서도 기능의학적 검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의학적 검사로서 모발 검사와 혈액의 영양 검사 및 소변 유기산 검사, 장내 세균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개인별로 독성학적인 상태나 영양학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영양평가 검사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검사를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 평가를 통해 현재의 체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평균적인 건강인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체질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와 여러분의 생활 환경, 생활 습관, 식습관을 토대로 여러분의 체질을 과학적으로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좀 더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세포는 24시간 독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없으면 물론 좋겠지요. 독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모든 세포들이 균형 있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곧 세포들이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24시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균형 있게 행복하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포를 도와주는 과학적 방법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이며, 또한 전인치유 관점의 과학적 자연치유력 정상화 방법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건강 상태이거나 어떤 질병이라도 에덴셀 미토콘요법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에 우리가 체질 개선한 사례들과 난치성 질환 성공 사례들이 자막으로 나갑니다. 살펴보시고 우리 팀원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